안녕하세요. 자, 저는 부동산 세법을 설명드릴 박세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세법 처음 하시는 분? 예. 자, 아무튼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학원 이론 강의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개월씩 6월까지 3번 순환된다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미 1월 달부터 한 번 들으신 분이 있고 지금처럼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 아프죠? 누구한테 수준을 맞춰야 돼?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한테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본인 수준에 맞춰줬으면 제일 좋겠죠? 그건 개인 지도를 받으러 오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누구 수준에 맞춘다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과정은 1, 2월 달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법 1, 2월은 뼈대 잡는다고 그랬죠. 이제 3, 4월은 거기에 더 추가해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1월 달 시작을 처음 하셨을 때도 2개월 지나면서 꽤 힘들었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해보면 조금 편한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3월 달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희생을 하셔야 남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저하고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수업을 계속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목적은 이미 하신 분들, 목적이 뭐예요? 암기하시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주무시지 말라고. 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당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옆에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큰일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2개월 차이예요. 얼마 차이라고요? 근데 실제 해보다 보면 별 차이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2개월 지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아무튼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 여러 세목에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면 배우지 않은 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 1, 2월 달 한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진행은 설명 안 된 부분 예정해서 앞에 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때 물어볼 때는 이미 하신 분 이전제를 거의 깔아요. 뭘 깐다고요? 이미 하신 분. 그러면 그때는 다 눈이 이제 안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 하신 분들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건 당연히 나는 모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 저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설명 나갈 부분은 교재 47페이지. 교재 47페이지. 자,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건 알려드렸으니까 더 이상 거기 볼 거 없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자격증 따시려고 하는 거죠. 자격증은 따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일하려고 그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개업. 뭐에 대한 중개업이? 부동산에 대한.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의 대표적인 중개 내용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매매 중개 또는 임대차죠. 자,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을한테 넘겨줬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이걸 뭐 하려고? 중개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을은 부동산을 뭐 했어요? 취득을 했죠.
뭐였어요?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자, 처음 하시는 분들 무슨 세금 내요? 취득세 내요? 그래서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1억에 매매됐다면 얼마에? 1억에 매매됐다면 이미 하신 분들 취득세 얼마 내요? 얼마 내냐고 물어봤지? 시험 누르는데 거기에 왜 이래 이런 단속이 있어 없지? 없죠? 얼마 내? 400만 원. 그러면 걔가 왜 주택이냐를 얘기 안 하느냐? 아무 단속 없으면 일반 부동산이죠. 주택이 예외니까 단주택이라면 얼마? 100만 원. 아무튼 이미 하신 분들이 지금 대답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답이 바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을 얼마에? 1억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을은 뭘 내는데? 취득세를 내는데 1억에 4% 그래서 얼마? 400만 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은 팔았죠? 무슨 세금 내요? 양도세는 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이 갑도 언젠가 매입을 해서 지금 파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이익이 있으면 무슨 세금 낸다? 양도세를 낸다. 그래서 중개하려면 을은 무슨 세금 내고? 취득세 몇 퍼센트? 내고 갑은 무슨 세금? 얼마를 내요? 자, 그래서 한참 따져야 돼요. 과세비내 세율 곱한 만큼 내게 되는데 아무튼 그거 낸다는 거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얘 매매를 6월 3일 날 했어요. 언제 했다고? 6월 3일. 그래서 6월 3일 날 대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냅니까? 재산세. 이미 하신 분들 재산세는 언제 내요? 자, 이미 시험은 끝났어요. 재산세는 언제 낸다고? 7월 달과 9월 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1년에 몇 번 낸다? 한 번 낸다. 몇 번? 한 번. 단 7월 달은 건물에 대해서 내고 9월 달은 토지에 대해서 내는 거지 두 번 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 주택인 경우는 반씩 나눠서 내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한 번 내는 꼴이라고 그랬죠. 자, 아무튼 언제? 7월과 9월 달에 낸다는 거. 언제 매매됐어요? 6월 3일. 그러면 금년도 6월 3일 매매됐다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갑이 낸다, 을이 낸다? 갑이 내? 그건 대답 빨리 나오네. 왜 갑이 내? 자,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재산세를 누가 낼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년 중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정해놓고 처음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무슨 세금 따지고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언제? 6월 1일을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 그날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6월 3일 매매됐으니까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를 누가 낸다? 갑이 낸다는 얘기예요. 몇 월 달에? 7월 달과 9월 달에. 그럼 9월 달에 재산세 내는 고지서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갑한테 오겠죠.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갑이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3개월 전에 팔았는데 무슨 재산세를 나한테 내라고 그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고지서 갖고 어디 쫓아가요? 어디 쫓아가요? 시군구 쫓아가요? 중개사 쫓아가죠. 왜 팔았는데 나한테 내라고 그래? 안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쫓아왔어요. 팔았는데 왜 내라고? 뭐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세 기준을 알아들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법이 뭔데?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진작에 알려주지. 이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그런 설명은 누가 해줘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자, 지금 을이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고? 취득세 1억에 매수했다. 몇 프로? 4%. 그러면 취득했다가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낸다?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또 가지고 있다가 팔겠죠? 팔면 뭐? 양도세 내야 되겠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는데 취득한 무슨 세금은 알아야 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래서 부동산 언제? 취득했을 때.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팔면. 그래서 그 세금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4절 타이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조세. 이게 부동산 활동. 무슨 활동? 취득활동, 보유활동, 양도 또는 처분활동 그래요. 활동 어디서 들어봤어요? 부동산 활동 안 들어봤어요? 자, 아무튼 어느 과목에선가 많이 떠들죠?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별 지금 뭐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걸 다루는 겁니다. 세금을 보니까 세금 종류가 구분, 종류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것들을 세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세목. 몇 가지나 돼? 그냥 많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릴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세목들이 다 익혀지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그 세목을 뭐 익히는데 주안점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48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그 세목들에 대한 내용이 뭔지가 간단 정리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세목이 이미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책에는 다 있으니까 더 이상 보실 거 없고 저만 보시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하라? 세목을 암기를 하셔라. 이미 하신 분들은 내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저 부동산을 1억에 매수를 한 을은 무슨 세금 낸다고 그러지? 취득세 얼마를? 자, 그래서 1억에 샀다. 그 1억을 과세표준 그래요. 뭐라 그래? 과세표준. 그 과세표준에 지금 세율이 얼마라고 그러지? 4%. 그 4%를 뭐라고? 세율. 곱한 금액을 산출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산출세.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든 재산세든 양도소득세든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한다고요? 그러면 뭐만 알려주면 세금 계산 다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만 알면. 그래서 이번 시간 끝날 때 세금 계산을 해보게 할 겁니다. 뭘 알려주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려주고. 자, 그래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이 되는데 지금 부동산을 1억에 매수했다. 과세표준이 얼마? 1억. 세율은 4%. 세액은? 세 가지죠. 제가 졸업할 때까지 세 가지 중 하나를 질문을 드려요. 언제까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안 돼요. 과세표준 물어보면 세율 답하고 세율 물어보면 세액 얘기하고. 지금 제가 부동산을 1억에 매수했습니다. 취득세는 얼마 냅니까? 그럼 뭘 대답해야 돼? 세액을 계산해야 되죠. 1억에 매수했다. 세율은 4%. 과세표준은? 이제 앞으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세금은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해서 세율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걸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취득자가 내는 거죠. 이들을 다 납세임자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 납세임자. 그러면 취득세의 납세임자는 누가 되겠어요? 취득자. 뭐라 그래? 취득자. 재산세 납세임자는? 소유권을 보유한 자. 앞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6월 1일 소유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누구? 소유자가 납세임을 지는 것이다. 양도세 납세임자는? 양도자.
엄청 쉽죠? 취득세 납세임자는 취득자, 재산세 납세임자는 소유자, 보유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양도세 납세임자는 거기에 타수 있는데 왜 너만 바뀌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소유자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이 납세임자가 누구한테 세금 내요? 정부에 냅니다. 누구의? 정부. 그 정부를 과세권자 또는 부과권자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과세권자, 부과권자. 과세, 세금을 매겼다는 얘기죠. 부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누구한테 낸다? 정부한테 낸다. 그러면 정부에 내는 이유는 뭐냐? 정부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이유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재정. 그 재정 수입이 바로 뭘로 조달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정부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정부를 국가라고 하고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으로 쓰이는 조세가 있겠네요. 그런 조세를 국세 그럽니다. 뭐라 그래? 국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쓰이는 조세가 있겠네요. 걔는 당연히 지방세. 그래서 누구의 재정으로 쓰이냐? 즉 부가주체에 따라서 과세권자 또는 부가주체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뭐가 뭘로 나눌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위에 쓰면 지방세예요. 밑에 쓰면 국세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과 관련 세금을 정리해 나가는데 앞으로 뭘 공부할지를 정리해 나가는 건데 지금 취득 단계 내는 뭐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보유 단계 내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이런 세금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셨지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대표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 국세다, 지방세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이미 얘기한 대로 매수를 했다. 몇 프로 낸다? 4%. 취득한 가격의 몇 프로? 4%. 근데 이 취득세가 4%인데 그러면 을이 지금 부동산을 1억에 매수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을이 내 부동산이요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뭘 해요? 등기를 하죠.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공부할 때 등기란 그러면 뭐라고? 등기부에 기재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됐던 거 고치는 거 또는 없애는 건 등기 아니에요? 그것도 등기죠. 아무튼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를 할 때 예전에 냈던 세금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세 그랬죠. 그래서 2010년도 말 이전에는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냈는데 취득세를 2% 냈어요. 취득세를 몇 프로? 2%. 그 다음 지금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러면 등록세를 냈어요. 무슨 세금을? 등록세. 걔는 2%도 냈고 1.5%도 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합산이 되겠어요? 취득세와 등록세 뭐가? 세율이 합산이 됐겠죠? 취득세와 등록세 뭐가? 세율이 합해져서 지금 뭘로? 취득세로 남았다는 얘기다. 옛날에 취득세가 다 몇 프로인데? 2%인데 등록세는 몇 프로인데? 2%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다 합해져서 뭘로?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몇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했을 때 옛날에 취득세는 2%고 등록세도 2% 합해져서 몇 프로? 4%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같이 을이 매수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까지 끝났죠? 무슨 세금 내면 끝난다? 취득세 내면 끝나는 것이다. 몇 프로? 4%. 자,
이 취득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최초로 만들 수도 있겠죠. 건물을 최초로 만드는 게 뭐이? 신축. 건물을 신축한 것은 취득해야 하니? 그럼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를 또 내게 됩니다. 그때 건물을 신축했을 때 등기합니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그래서 금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까지 끝냈다. 그럼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 내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몇 년도에? 2010년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몇 년도에 내는 거예요? 2010년도에 내는 건데 등기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등기를 언제? 금년도에. 그럼 2010년도에는 무슨 세금만 냈고? 취득세만 냈고 등록세는 냈어야 안 냈어요? 그럼 언제 내야 돼? 금년도 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과세하기 위해서 등록세가 일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일부만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면허세와 통합해서 등록면허세라는 세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세목이? 등록면허세. 그때 부동산세법은 면허는 다루지 않습니다. 뭐만? 등기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다루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금년도에 뭐하면? 등기를 하면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를 낸다. 됐어요? 그럼 이때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 내요? 이미 하신 분들? 자, 모른다 그러세요? 취득세 세율 부르실 수 있어요? 이미 하신 분들? 취득세 기준세율은? 아무튼 부를 줄 알죠? 40, 35, 28, 28, 23. 그 28이 원시취득이죠. 그럼 거기서 2% 빠져나가니까 0.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나도 5월달 되면 저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시면 되고 아직도 입을 뻥끗 못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취득, 보유, 양도 어느 단계? 취득 단계. 국세, 지방세? 지방세. 자, 이렇게 유상으로 돈을 주고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죠. 무상으로 취득 아시는 방법?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과 증여라는 용어가 끝날 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속이란 뭐예요? 자,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살아있는 사람이 공짜로 넘겨받는 거죠. 그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그래요.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넘어간다는 것. 언제 넘어가요? 사망이 됐을 때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상속이 개시된 때 그래요. 언제? 상속이 개시된 때. 그래서 상속이라 누구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언제? 상속이 개시된 때.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이전이 된다는 것. 이전이 되지만 상속인이 대가를 줘야 하지? 안 주니까 무상이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상속됐다고 하자. 그러면 사망한 시점에 누구의 재산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 부동산을 누가 취득했습니까? 상속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무슨 세금 내? 상속세를 냅니다. 일단 무슨 세금?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 상속세는 취득부 양도 어느 단계다? 취득 단계 되겠네요. 또 상속받았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취득이 아니다? 그럼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낸다고 그러지? 그럼 취득세 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 그러지 마시고 상속세도 내고 또 뭣도 낸다? 취득세도 내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속이 돼서 등기까지 넘겼어요. 그걸 상속등기 그러죠? 등기했으니까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 낸 걸로 끝난다. 뭘 낸 걸로? 취득세 낸 걸로. 됐어요? 자, 그런데 200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도에? 그러면 상속세든 취득세는 몇 년도에 내는 거고?
2009년도에 내는 건데 등기를 금년도에 할 수 있죠. 무슨 등기를? 상속 등기를. 그러면 2009년도에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록세는 냈어야 안 냈지? 안 냈으니까 금년도에는 무슨 세금만 낸다? 등록면허세만 내는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 이해됐어요? 원래는 통합됐으니까 당연히 모아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예전에 취득한 것이 법이 바뀐 이후에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남아있는 게 뭐다? 등록면허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와 같이 무상이로 이전되는 것이 상속 말고 또 증여가 있다고 그랬죠. 증여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죠. 주는 자를 증여자 그래요. 뭐라고 한다? 증여자, 받는 자를 수종자 그래요. 그래서 증여자의 재산이 언제? 걔가 세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계약도 나왔다가 증여받은 날로 다시 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증여로 통해서 누구한테? 수종자로 무상 이전되는데 마찬가지로 수종자는 대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수종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종자가 부동산을 증여로 뭐한 거다? 취득을 했다. 무슨 세금 낸다? 또? 얘부터 부를 줄 알았더니 증여받으면 일단 뭐부터? 증여세부터. 자, 증여세 내는데 또 취득이니까 무슨 세금? 취득세 낸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또 뭐? 취득세로 끝나는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부의 양도 어느 단계인데? 국세,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 지방세? 양다리 걸쳐 있는 애 없어요. 국세도 되고 지방세도 되고. 국세, 지방세? 국세. 어떻게 알아요? 밑에서 썼으니까. 그럼 이런 거 시험 나와요? 박스에 써놓고 세목 쭉 써놓고 다음 중 지방세는 모두 몇 개인가? 골라야 되겠죠? 한 번에 외워쳐요? 그러니까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줄 위에 긋는 게, 위에 있는 게 뭐고? 지방세고 밑에 있는 게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세금 중 부가지세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부가지세 납세임자는 누군데? 사업자예요. 근데 그 부가지세를 부담한 자는 최종 소비자예요. 우리나라 부가지세 세율은 몇 프로예요? 그건 다 세요? 그래서 부가지세가 없다면 최종 소비자가 10,000원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부가지세가 있을 때는 얼마에? 11,000원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든 6개월이든 모든 국민이 소비자죠. 소비한 금액의 몇 프로만큼? 10%만큼 부가지세 계산해서 내라면 내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네가 뭐 할 때? 팔을 때 부가지세 뽑히는 것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한다고? 공급. 그래서 사업적으로 공급을 할 때 네가 뭐 하라? 대신 받아놨다가 뭐 해라? 내라.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가지세가 없다면 원래 10,000원에 팔 수 있는 금액인데 부가지세가 있으면 얼마에? 11,000원에 팔아서 11,000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수입은 얼마고? 10,000원이고 1,000원은 뭐다? 부가지세 대신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뭐 한다? 갖다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0원은 원래 내 거야 아니에요? 누구 건데? 국가 건데 내가 이자도 안 주고 공짜로 쓴 거죠. 그러다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지세 내려가실 때 뭐라고 하고 가야 돼? 무이자로 지금까지 잘 쓰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갖다 내야 돼요. 아니? 무슨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가시는 게 아니다. 뭐 낼 때는? 부가지세 낼 때는 국가 돈을 공짜로 무이자로 사용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갖다 내야 돼요. 아무튼 이와 같은 부가지세 누구와 관련이 된다? 사업자와 관련이 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누구로부터 취득하면?
사업자로부터 취득을 하면 무슨 세금이 나타날 수 있다? 부가치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양받을 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그래서 주식회사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했다. 뭐 하려고? 분양하려고. 아파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상가도 분양하죠. 또 오피스를 분양하죠. 그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뭐 했다? 분양을 받았다. 이때 분양받았을 때 매매 단계에서는 분양도 매매죠. 토지는 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럼 토지는 부과하지 않으면 뭐만? 건물만. 그래서 부가치세가 없다면 건물 분양 가격이 2억이라고 한다면 부가치세가 붙은다면 얼마에? 2억 2천에 분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은 내가 취득한 게 얼마고? 2억 2천 돈을 내지만 회사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2억이고 2천만 원은 부가치세로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 단계 무슨 세금? 부가치세. 그러면 얘는 취득한 거고 얘는 뭐 한 거예요? 팔은 거죠. 그럼 부가치세는 취득 양도 다 걸려 있겠네. 원인지 이해됐어요? 갑은 분양으로 뭐? 취득. 이때 얘는 또 취득세 내야 안 내? 내죠. 뭐 한 거니까? 매수한 거니까. 그래서 상가 건물을 1억에 분양받았다. 취득세는 얼마? 한참 계산해야 돼? 과세 표준이 1억 또 4그릇. 과세 표준이 1억. 일반 부동산이니까 취득세 세율 4%, 세액은 400만 원. 이거 물어본 거죠. 뭣도 내고? 부가치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취득세까지 낸다는 거. 그러면 얘 부가치세의 취득가액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는 또 달라지겠네요. 취득가액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취득세 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매를 했던 분양을 했던 상속을 했던 증여를 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 넘어갔죠. 그러면 다 뭐한다? 등기를 하죠. 그때 등기를 할 때 무슨 원인으로 넘어갔냐 하는 원인 서면이 첨부돼야 되죠. 매매로 넘어가면 뭐이? 매매계약서. 뭐?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누가 써요?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가 쓰죠. 그래서 그게 인지를 붙여야 돼요. 뭘 붙여야 된다고? 인지. 인지 붙이는 게 무슨 세금이다? 인지세다. 그럼 인지세는 취득의 양도의 둘 다 걸려 있죠. 그래서 무슨 세금이 또 붙는다? 인지세. 인지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자, 이렇게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년 내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재산세가 누구한테? 소유자. 언제 소유자? 6월 1일 소유자한테 매년 받는다고 그랬죠. 또 소방시설이 있는 지역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소방시설이 있는, 소방시설이 뭐 하는 거예요? 자, 화재 진압과 관련된 시설이 되겠죠.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 뭘 갖고 있으면?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뭘 낸다? 지역자원 시설세를 매년 냅니다. 걔는 세목이 길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뭘 낸다고?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면 걔도 누구한테 과세하겠어요? 소유자한테. 언제? 6월 1일. 매년 내니까 6월 1일 소유자한테 뭐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 부과를 한다. 또 하나,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부자한테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 뭐다?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걔도 누구한테 과세한다? 소유자한테. 언제?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한다는 얘기네요. 누구한테? 언제? 6월 1일 소유자한테
매년 과세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요 6월 3일 매매를 했을 때 요 세 가지에 다 걸린다면 언제 샀으면 값 같은 경우 언제 팔았으면 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5월 자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내도 되는 걸 며칠 사이로 1년분 다 내는 거죠. 아무튼 가족이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재산세, 지역자원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지방세? 국세. 나머지는 지방세라는 거. 자, 지금 갑으로부터 부동산 1억을 을이 매수를 했는데 을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뭐라고? 법인이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세 냅니까? 몇 프로? 4%. 그래서 얼마? 400만.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은 개인이만이 내요? 법인이만이 내요? 똑같이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 취득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 소유자. 이때 취득자,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개인도 되고 또 법인도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임대를 합니다. 부동산을 뭐 한다고? 임대를 한다.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네요? 개인이 임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임대했을 때 목적이 뭐예요?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한 거. 10,000원에 산 물건을 12,000원에 팔았어요. 남은 게 얼마예요?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어요. 남은 게 얼마? 버는 건 얼마? 나 참 큰일 났네. 남은 게 2,000원, 버는 게 12,000원. 이게 안 돼가지고 남은 걸 먼저 물어봤더니 원래 10,000원에서 12,000원에 팔았다. 원래 묻는 순서가 버는 것 그러면 2,000원 하도 그래서 미치겠다 하는 건 누가 미쳐야 돼? 자, 아무튼 이와 같이 10,000원에서 12,000원에 팔으면 남는 게 2,000원이죠. 남은 게. 그 남은 걸 일상생활에서 이익 끌어줘. 또는 이득 끌어옵니다. 그 이익이나 이득을 세법에서는 소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면 임대를 하는 목적은 뭘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럼 개인이 임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인이 임대를 했다. 얻은 이익을 뭐라고? 개인소득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개인소득에 대해서 세금, 국세를 매기는 것을 개인소득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개인소득세. 법인이 임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법인이 임대해서 얻은 이익은 뭐라고? 법인소득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뭐다? 법인소득세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5자 뭐라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이때 소득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뭐다? 이익을 얘기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라는 거. 자, 그러면 5자로 되어 있죠? 5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3자로 줄였어요. 몇 자로 줄인다고? 3자. 처음 하시는 분들만 대답하세요. 얘 3자로 줄인다. 일반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3자로 줄여보세요. 5자를 3자로 줄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줄여요? 앞자, 가운데, 끝 이렇게 안 해요? 3자로 줄여보세요. 이상하죠? 그걸 하야만 나중에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개소세. 이렇게 하면 법소세. 이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소득세는 개인자를 없앴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득세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법인소득세도 3자로 줄이려면 얘를 없애면 되는데 구분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얘는 뭘 없앴다? 소득을 없앴다. 그래서 개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뭐라고 하고?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법인세. 실망시키지 마시고 한 번에 끝냅시다. 소득세 납세임자는 개인, 법인 둘 다?
하여튼 졸업할 때까지 또 안 되는 게 이 부분. 왜 줄여 쓰는 걸 말씀하라고 하느냐. 이게 기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세는 5자로 하면 뭐다? 그러면 납세임자는 개인, 법인 둘 다? 개인만. 취득세 납세임자는 개인, 법인 둘 다? 둘 다인데 소득세는 누구만? 개인만. 법인세 납세임자는 개인, 법인 둘 다? 법인만.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테스트.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1억의 주식회사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 누가 매수했다고? 법인이. 주식회사니까 누구? 법인이.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했으니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O, X? 없어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법인이 샀는데 없을까? 법인세 5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법인소득세. 소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 그러면 부동산 1억에 매수했으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익이 아니니까 법인세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했으니까 뭘 낸다? 취득세를 낸다는 얘기다. 됐어요?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정확한 내용을 따지려면 몇 자로? 5자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몇 자? 5자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요걸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했다. 뭐 했다? 임대. 그러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소득세라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직장을 다녀요. 부동산 임대도 하고 있는데 또 뭐 한다고? 직장 다닌다. 무슨 소득? 근로소득. 또 은행에 예금한 게 있어요. 무슨 소득? 이자소득. 이런 것들은 개인인 경우는 다 뭐 한다? 합산해야 되죠. 그 합산해서 내는 세금은 뭐라고? 종합소득세.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종합소득세. 그래서 소득세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개인, 법인 둘 다? 개인만. 자, 법인이 임대할 수 있죠. 법인이 임대했다. 그래서 얻은 이익은 무슨 뭘로? 법인세를 낸다는 거. 그러면 이 둘이 지금 부동산을 임대했다는 것은 사업자죠. 그럼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부가치세. 뭐다? 부가치세. 단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부동산을 임대했는데 이 부동산이 주택일 수가 있죠. 주택의 임대는 부가치세를 면세를 합니다. 뭐의 임대는? 주택. 지금 여기에서 본인들의 주택을 임대하신 분들 계시죠? 그들은 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면세예요. 상가나 토지를 임대하면 납세의무가 있어요. 상가나 토지의 부가치세 임대는 부가치세 내야 되는데 뭐는? 주택은. 자, 그래서 부가치세 관련된다는 거 한 가지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보유해서 만약에 내가 사용하지 않고 뭐 한다면? 임대를 한다면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무슨 세금 내면서? 재산세 내면서. 소방시설이 있는 지역에 건축물이면? 또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많다면? 개인이 그것을 임대했다면? 소득세.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내면서. 또 사업자니까? 부가치세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요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낼 때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 지방세? 국세인데 그거의 10분의 1만큼 지방세를 또 내야 돼요. 그거의 얼마? 10분의 1만큼. 뭘 낸다고? 지방세를 또 내야 된다고. 그걸 지방소득세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개인, 법인 둘 다? 얘는 둘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의 지방소득세도 있고 또 뭐 또 있다?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있다는 것. 단 국세에서 소득세는 개인, 법인 둘 다? 아무튼 이해 끝까지 대답을 그렇게 해주세요. 하실 거예요? 조금 있다 가면 또 바뀌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았습니다. 뭐 했다고? 팔았다. 그래서 개인이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무슨 세금 낸다? 우렁차게 걔만 얘기하죠.
이때 개인이 파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사업적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개인이 뭘? 부동산을 어떻게 판다고? 사업적으로. 그들은 부동산 매매업자 그래요. 뭐라고? 부동산 매매업자. 그들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뭘 낸다? 종합소득세. 그런데 비사업적으로 팔 수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다면 사업적으로 팔아요? 비사업적으로 팔아요? 그때만 무슨 세금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양도했을 때도 종합소득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는데 이들이 다 누가 파는 거다? 개인이 팔아서 얻은 이익이죠. 그래서 다 뭐에 들어가는 거다? 소득세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뭐에 들어간다? 소득세에.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임자는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납세임자는 개인, 법인 둘 다? 개인만. 누구만? 개인만. 단 법인이 팔았다. 누가? 법인이. 그때는 사업적이든 비사업적 따지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 무조건 내는 게 뭐다? 법인세를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팔았을 때 사업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사업자니까 무슨 세금? 부가세가 연결이 된다는 건 이미 분양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소득세든 법인세를 내면 그거의 10분의 1만큼 뭘 낸다고? 지방소득세를 낸다고. 또 지방소득세가 나오는 것이다. 얘들이 다 뭐와 관련된 세금이다? 얘들이 다 뭐와 관련된 세금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다. 안 보이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얘들은 어느 단계? 취득 단계. 얘들은 작년 시험에 부동산 활동 중 취득 시 납부해야 될 조세 바르게 열관 것 출제가 됐습니다. 나오면 다 받겠어요? 국세가 많아요? 지방세가 많아요? 다 써봐야 돼? 자, 위에는 뭐고? 지방세고 밑에는 국세라는 거. 해서 이것들이 구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게 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데 다행히도 공인중개사 시험 외 부동산세법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이미 공인중개사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써요? 취득단계, 취득세, 보유단계, 재산세, 양도단계,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세법에서 세목을 공부한다는 것은 취득단계, 취득세, 보유단계, 재산세, 양도단계, 양도소득세, 취득세, 납세임자는 개인, 법인, 재산세 납세임자는 개인, 법인, 양도세 납세임자는 개인, 법인, 개인만 사업적, 비사업적, 비사업적으로 팔았을 때 됐습니까? 자, 그 내용들이 지금 49페이지까지 48페이지부터 쭉 언급된 내용들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와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모든 세금은 누가 낸다고? 납세임자가 얼마 낸다고 그랬어요? 과세빈 곱하기 세율한 만큼. 그래서 네가 뭐만 알려주면 본인이 세금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세금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눠드린 복사자료 있죠? 자, 세금 계산의 1번 찾으셨어요? 타이틀을 땡땡 전까지 읽어보세요. 자, 거기에 1번 동그라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매수. 2번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라고? 4% 그 얘기한 거죠. 그게 2번 내용이죠. 그 4%를 분수로도 표시를 하는데 분수로 어떻게? 1000분의 40. 왜 100분의 4 안 하고 1000분의 40 했느냐? 지금 취득세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100분에 하면 분자의 소수점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방세는 거의 분수로 표시할 때 어떻게 1000분의 얼마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이럴 수도 있고 또 얼마? 1000분의 40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러면 4%는 지금 세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그래서 주택의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 작년부터 낮춰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한 걸 보니까 A 동그라미 뭐라고? 6억 이하는 몇 프로? 1%고 B번 6억 추가 9억 이하는 2%. 그 다음 10원 9억 초과는 3%다. 지금 그걸 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외우시라고. 다 외우셨어요? 다 외우셨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주택을 6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얼마? 지금 세 가지 중 하나 불렀을 때 지금 뭘 물어봤어요? 1, 2, 3 그러면 3번은 물어봤죠? 얼마에 샀다고? 그럼 과세 표준은 6억, 세율은 1%, 세액은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6억 1원에 샀다면 세율은 2%. 그런 얘기 없어요. 이제 그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과노진세를 아시는 분들은 얘 초과노진세를 아니에요. 그래서 6억 1원에 샀다면 몇 프로? 2%. 얼마 차이인데? 2%. 그러면 매수인은 그렇게 계약서 쓰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얼마로? 6억에 써야 되겠죠. 10,000원 더 달라고 하는 거 10,000원 깎아서 세금이 그럼 얼마 주래? 600만 원 주래? 1%와 2% 차이니까 6억이니까 1%면 600만 원이죠. 엄청난 거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상가를 11억에 매수했다면 세율은 4% 자주 바로 갔어요. 어느 분은 지금 9억 넘었어서 이게 여기 간 사람이죠. 걔는 뭐 했을 때? 주택을 샀을 때. 상가는 주택이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다. 자,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3% 됐어요? 다 외우셨습니까? 그러면 그 물음의 답 간단하게 달고 넘어갑니다. 1번 주택을 10억에 매수를 했을 때 취득세 산출 시 적용세율. 세율을 물어봤죠? 세율은 6월 3%를 구해낼 때 키워드가 뭐예요? 주택 10억 또 매수 주택 10억짜리를 증여받았다. 그럴 수 있죠? 세율은 배우신 분들은 3.5% 이렇게 나와야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뭘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 하면 요 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다. 얘는 지금 뭐 했을 때만? 매수했을 때 유상승계취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른 거에 이걸 갖다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상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4%. 키워드 그냥 매수 그러시면 돼요. 일반적인 매수 유상은 몇 프로? 4%. 단주택이 예외죠. 그러니까 주택이 나왔으면 금액까지 따져보는 게 키워드인데 그게 아니면 그냥 매수. 자, 3번 아파트를 6억에 매수했다. 세율은 1% 경계.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4번도 주택을 9억에 매수했다. 몇 프로? 2% 경계. 아무튼 경계를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작년도에도 6억짜리 취득했을 때 주택 6억 매수하면 취득세 세율이 얼마냐 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뭘 매수했을 때? 주택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 세율 이외에 부동산 단 못 빼고 농지 빼고 그러면 농지도 세율이 같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타이틀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무의 세율을 정리했고 취득세 세율 정리했고 이제 뭘로 넘어갔어요? 양도소득세 세율로 넘어갔죠. 자, 지금 2번에 뭘 팔았다고요? 주택과 입주권 팔았다고 나와있죠. 3번 타이틀을 읽어보세요. 주택 및 입주권 이외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해가 분양권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보세요. 지금 주식회사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자, 분양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을 갑이 뭐 했다? 분양받았다. 이때 분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분양 방법이 일반적으로 선분양, 후분양? 선분양, 후분양이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시면 그냥 다 통과하면 되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 자,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 다 완성해놓고 싣고 와서 보고 사십시오. 그래야 되죠. 그런 것이 뭐 후분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짓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걸 앞으로 지을 거니까 네가 사겠느냐. 그래서 내가 사겠다. 그러면 일단 뭐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럼 뭐하는 거예요?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내면서 완성을 하면 뭐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죠. 그런 걸 뭐 선분양. 그러면 아파트 분양 추첨하는데 내가 당첨이 됐다. 그래서 분양계획을 체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가 완성이 되거나 상가가 완성이 되거나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 분양권 또는 당첨권 그렇게 얘기한다. 분양권 또는 뭐? 당첨권. 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걔 팔아먹어서 이익을 남기면 뭘 낸다고? 양도세를 낸다고. 그럼 분양권 팔을 때 일반적으로 뭘 붙여 팔아요? 피. 그 피가 뭐이? 이익이죠. 이익. 그 이익을 남겼으면 개인이 팔았으면 무슨 세금 내고? 법인이 팔았으면? 그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분양권 말고 2번 타이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은 뭔지 아시겠죠? 근데 또 뭐가 나오세요? 자, 입주권이 뭘 얘기하느냐? 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비사업을 배우시게 될 텐데 정비사업에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뭐?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 이런 것들을 다 뭐해서 철거하고 거기에 뭐해? 아파트를 다시 져서 원소유자들한테 뭐한다? 넘겨주는 거죠. 그런 게 뭐다?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얘가 주택을 취득하겠는데 뭘 취득했다? 주택을. 근데 얘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언젠가는 뭐 한다?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갖게 되죠. 그 권리를 바로 뭐라고 한다?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라고 해? 입주권. 그래서 세법에서 입주권이라고 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 사업밖에 없다. 뭐가 뭐? 재개발과 재건축. 얘는 조합으로 하죠. 그래서 이 주택의 소유자들을 뭐라고? 조합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원래 뭘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뭘로 바뀐다? 입주권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하신 분들 언제 바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지금까지는 뭐 했던 것이? 주택했던 것이 뭘로 바뀐다?
입주권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 입주권을 뭐 할 수 있다? 팔 수도 있죠. 팔아서 뭐가 있으면 이익이 있으면 이때도 뭘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얘기다. 뭔 얘기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과 입주권, 주택과 입주권 그렇겠죠? 입주권은 주택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 아, 지금 거기에 타이틀을 보면 주택 및 입주권 이렇게 써놓은 건 입주권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얘기예요. 또 3번 타이틀은 얘들 뺀 뭐라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권리의 대표 분양권. 분양권은 지금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두 가지가 지금 세금을 따지고 있는데 뭐가 뭐? 입주권과 분양권. 걔가 세율이 같다는 얘기다 다르다는 얘기다? 또 안 받는데 어떻게 알아? 다르니까 따로 써놓겠죠? 됐어요? 그러면 취득했을 때도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죠. 그럼 팔을 때도 주택 입주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도세 세율도 뭐한다? 달라진다는 얘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율들을 지금 뭐 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명이 조금 길어야 되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